2022년 새해가 왔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이 왔네요. 4월은 새학기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겨울이라 하기도 여름이라 하기도 애매해서 옷도 애매하게 입고 다니는 애매한 달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저 같은 학생들에게는 4월에 애매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4월의 꽃, 중간고사죠. 왜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벚꽃이 피면 중간고사의 날이 다가온다 라고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요. 진짜 벚꽃 보는 건 마냥 좋지만 중간고사가 다가온다는 것은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피해갈 수 없는 4월을 좀 즐기면서 보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4월을 즐기기 위해서 오늘도 드라마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드라마들이 다 종영을 앞두고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드라마를 볼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피할 수 없는 4월을 즐기기 위해 어떤 것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툰작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웅 하면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NCT 노래 영웅? 임영웅? 마블 영웅들? 네, 갑자기 웬 영웅을 이야기하는 건가 하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할 웹툰 원작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바로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이 영웅인 드라마 혹시 떠오르는 게 있나요? 약자를 도와주는 사람,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하는 사람 등을 영웅이라고 떠올릴 수 있어서 개개인마다 다 다른 드라마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영웅 드라마들 중 저는 오늘 국수집 직원으로 위장한 악귀 사냥꾼인 카운터 영웅들이 나오는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국수집, 악귀, 카운터 이 세 단어를 들었을 때 딱 하고 떠오르는 드라마가 있나요? 바로 지극히 한국적인 영웅들이 모였죠. 초능력을 지녔는데 어디인가 허술하고 흔한 이웃 같은데 남다르게 정의로운 악귀 사냥꾼이라는 판타지 요소에 약자들의 연대로 거대 악을 무찌르는 설정을 더해서 카타르시스를 배가한 드라마! 바로 경이로운 소문입니다. 이 드라마가 방영됐던 당시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방송을 챙겨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한 공개 1년 뒤에 봤던 드라마인데 진짜 재밌게 봐서 여러분께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입소문을 타고 흥행한 웹툰 원작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은 총 16부작으로 2020년 11월 28일에 OCN을 통해 방영이 되었습니다. 경이로운 소문은 2018년 당시 다음 웹툰에서 연재하던 장희 작가의 웹툰 경이로운 소문 원작을 기반으로 제작된 드라마인데요. 원작 웹툰 시즌 1은 2019년에 완결이 났고
시즌2는 2021년에 완결이 났습니다. 웹툰 경이로운 소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웹툰이 아닌 카카오 웹툰으로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은 뱀파이어 검사 시즌2를 연출한 유선동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요. 솔직히 저는 유선동 감독이 연출했던 드라마 제목을 보고 처음 본 제목이라서 많이 낯설었습니다. 아무튼 유선동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조병규, 유준상, 김세정, 염혜란, 안석화 등의 배우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4명의 카운터와 카운터 물주로 5명의 카운터를 소개할 수 있는데요. 먼저 조병규 배우가 연기한 소문입니다. 소문은 7년 전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를 갖게 되었고 그 사고로 부모를 잃었는데요. 장애로 놀림받고 무시당하던 소문에게 믿을 수 없는 힘이 생기고 절뚝이던 지팡이를 던져 7년 만에 땀나도록 달리는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 변화는 사후세계에서 도망친 악귀 잡는 일을 하라는 융이라 불리는 위세계의 부름으로 맡게 된 것인데요. 현존하는 카운터 중 최강자라고 합니다. 카운터답게 초인적인 신체 능력을 지녔으며 일반인의 2~3배 정도 되는 신체 능력과 3단계 강력한 악기만이 쓸 수 있는 염력을 사용하고 융으로 이동하는 문을 마음대로 열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카운터들 중 오직 소문만이 가지고 있는 최강의 능력으로 자신이 있는 곳에 융의 땅을 마음대로 소환할 수 있는데요.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 CG기는 하지만 소문이 불러내는 융의 땅의 빛깔이 진짜 영롱하고 아름답게 보였어요. 다음은 유준상 배우가 연기한 가모탁입니다. 모탁은 전직 형사이지만 7년 전 12방의 칼을 맞고 두개골이 깨져 병원에 실려와 저승의 문턱을 딱 밟는 그 순간 하늘이 카운터를 하라고 새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병실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있던 모탁은 순간적인 짐승 근육이 펌핑되면서 기적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모탁은 카운터 최강의 괴력 소유자이자 힘으로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세정 배우가 연기한 도하나입니다. 하나는 사람이나 사물에 손을 대면 순식간에 과거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 상당한 데미지를 수반하는데요. 그렇기에 상대의 과거를 읽는 일이 성가시고 고통스러운 만큼 본인의 과거 또한 읽히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한 카운터들 중 감각이 굉장히 발달해서 천리박 악기를 감지해 레이더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하나는 경계가 많은 성격으로 누구에게도 자신의 과거 삶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며 냉철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카운터는 염혜란 배우가 연기한 추매옥입니다. 추매옥은 추여사, 여사님 이렇게 드라마상에서 많이 불리기 때문에 저는 추여사라고 하겠습니다. 추여사는 5명의 카운터 중 유일한 치유 능력자인데요. 모탁이랑 코마 동기이자 카운터 동기이기도 하며 카운터들의 리더가 모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리더는 추여사라고 보면 됩니다. 추여사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지만 이를 티내지 않고 카운터들에게 힘을 주는 인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추여사가 소문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코끝이 찡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괜찮겠어요? 이 정도 치료는 어려울 텐데. 내가 죽더라도 한다. 걱정 마. 고친다. 이렇게 4명의 카운터 소개는 끝이 났는데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4명의 카운터와
또 다른 카운터로 총 5명의 카운터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 카운터는 바로 카운터 물주입니다. 4명의 카운터들의 물주는 안석환 배우가 연기한 최장물입니다. 카운터들의 물주이자 사고 처리반인 최장물은 대한민국 50대 갑부이자 작물유통 회장입니다. 취여사와 마찬가지로 드라마상에서 회장님이라고 많이 불리기 때문에 저도 회장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때문인지 카운터는 이미 은퇴한 상태이고 엄청난 갑부라서 물질적으로 카운터들을 아낌없이 물신양면으로 정성껏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에 카운터들에게는 아주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대장 지도자 역할을 하는 회장님이 큰 버팀목이자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명의 카운터들과 카운터 물주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각 캐릭터의 특징이나 능력을 미리 알고 보면 드라마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면서 금방금방 각 캐릭터의 특징과 능력을 알 수 있으니까요. 보는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많이 쏟아지고 있지만 당시 크게 흥행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던 가운데 경이로운 소문은 웹툰 실사화의 매력을 극대화하며 시청률과 화제성 2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악귀를 퇴치하는 카운터즈를 내세운 드라마는 원작 웹툰 속 독특한 설정과 배경을 그대로 실사화해 생동감을 더하면서도 캐릭터와 내용은 과감하게 압축하거나 변주를 줘서 원작 팬과 원작을 보지 않은 시청자들 모두가 동시에 만족도 했다고 하네요. 웹툰과 드라마를 본 사람으로서 원작의 내용을 너무 각색하지도 않고 잘 표현한 드라마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작 웹툰의 장희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설정이나 내용 변화에 대해서는 웹툰이 아닌 드라마이기에 전혀 개의치 않으며 오로지 각색을 보는 즐거움으로 작품을 만나고 있고 원작과 다른 점이 재해석의 묘미이기에 이야기를 창작하는 같은 동료로서 드라마의 전개 방식과 표현을 응원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의 내용을 쉽고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국수 장사는 페이크고요. 실제 직업 슈퍼히어로인 카운터즈가 사람은 살리고 악기는 사냥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슈퍼히어로라고 하기에 조금은 유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보면서 이 드라마가 유치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드라마 내에는 많은 멋진 장면들과 대사도 많았지만 저는 슬펐던 장면 하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악귀에 잡힌 영혼들이 다 같이 하늘로 올라온 상황에서 소문이 자신의 부모님을 찾는 장면인데요. 소문이 어렸을 때 의도적인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동시에 잃었던 상황에 악귀가 존재했습니다. 지금까지 죽지 않았던 악귀 때문에 부모님이 하늘로 못 올라왔던 것인데요. 영혼을 잡고 있던 악귀가 죽고 난 뒤에야 하늘로 올라오게 된 부모님을 마주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어릴 때 이별을 해서 고등학생이 된 소문의 모습을 부모님이 처음에 못 알아봐요. 하지만 부모님은 부모님인가 봐요. 알아보고 난 후의 상황에서의 대사와 장면이 저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우리 아들 소문이. 소문아. 엄마가 어떻게 우리 아들을 못 알아볼 수 있겠어? 소문이 맞지? 맞아, 우리 아들. 맞아.
소문이가 대체 언제 이렇게 커버렸어? 엄마도 없이 그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컸어? 이렇게 혼자 커버리면 엄마가 미안해서 어떡해. 해준 것도 없는데 옆에 있어주지도 못했는데.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못 알아보겠냐는 말이 개인적으로 저는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소문을 연기한 조병규 배우가 너무 서럽게 울고 부모님 앞에서 우니까 진짜 마냥 어린애의 모습을 보는 느낌을 받아서 더욱더 슬펐던 것 같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이 부분에서 많이 울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감정이입이 너무 잘 돼서 저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카운터들의 과거와 악기를 잡는 상황들이 연출돼서 감동적인 장면도 나오고 웃긴 장면, 멋있는 장면도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의 시청률과 화제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한 경이로운 소문의 드라마 덕분에 원작 웹툰의 누적 조회수가 1억 4천만 건, 누적 열람자 수가 670만 명을 기록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목요일 연재 액션 판타지 장르 1위를 기록하는 등 시즌 1부터 두터운 팬덤을 갖고 있던 이 작품은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아 웹툰 시즌 1과 2 모두 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고도 합니다. 2.7%로 시작한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이 4회 만에 2.5배 가까이 급상승을 하며 OCN 개국 이래 역대 최고 시청률인 11%를 경신하였는데요. 이런 성장세 드라마에는 악기 타파 히어로물 소개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독특한 점이 4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진 자들의 갑질이라는 우리네 서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을 가져옴으로써 단순한 액션을 넘어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것. 두 번째, 카운터들이 싸우는 사회 악과 같은 존재들을 악기가 들어간 악당이라고 설정한 부분. 세 번째, 사회 악들과 맞서는 카운터들은 사실상 약자라는 점. 마지막으로 소문의 부모님이 당한 사고와 못하기 당한 사건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가. 주로 외국 장르물에서만 봐왔던 슈퍼 히어로물에 독특한 4가지를 넣어 우리식의 정서를 부여하고 사회적 맥락을 더해 자연스러운 퓨전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 성장세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런 성장세 드라마에도 살짝의 주춤기가 있었습니다. OCN 개국 이래 처음으로 2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던 와중 2차례 돌연 결방을 하고 재개된 회차에서는 앞의 회차들과는 다르게 늘어지는 전개로 시청자들의 묘한 이질감을 느껴 우스갯소리로 야, 이거 작가가 교체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작가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방영 중인 드라마의 작가가 교체가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없어서 당시 시청자들의 원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된 분량에서 연장이 되면서 새로운 설정들이 추가되는 바람에 오히려 작품이 힘이 분산되었고 결계 등 설정에 대해 시청자들 사이 호불호가 크게 갈리며 일부가 이탈하거나 2자릿수를 기록했던 시청률이 다시 1자릿수로 내려앉았다가 최종회에서 회복하기도 하는 등의 주춤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주춤기가 있었음에도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은 최고 성적을 거둬냈고 만화 같은 스토리에 젊은 시청자들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몰입시켰습니다. 이 때문이었을까요? 경이로운 소문은 올해인 2022년 상반기에 시즌2로 찾아온다고 해서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문 역을 연기한 배우 조병규의 사생활 논란으로 제작 여부가 불투명해져서 올해 시즌2로 우리 곁에 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최근 배우 조병규가 복귀 신호를 알리고 있기에 올해 제작해서 2023년 상반기에는 시즌2를 만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 시즌2가 나온다면 또 원작 웹툰 경이로운 소문 시즌2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즌1에서는 드라마와 달랐던 점 중 하나가 CCTV 사용이었습니다. 웹툰에서는 악귀도 저승사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CCTV나 동영상 촬영이 안 된다는 설정이었지만 드라마에서는 버튼을 눌렀을 때 먹통으로 만들 수 있는 기계 장치를 들고 다니며 인간 세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작 웹툰에는 모탁과 소문의 아빠인 소건이 살아생전에 만난 적 없는 것으로 나오지만 드라마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같은 사건을 조사했고 서로 아는 사이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시즌2에서는 원작 웹툰의 내용과 어떻게 또 다르게 할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드라마가 흥행을 해서 드라마는 시즌2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웹툰은 시즌3에 대해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드라마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작 웹툰의 장희 작가는 웹툰 시즌3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웹툰 시즌2도 고공행진했기에 시즌3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드라마도 꼭 시즌2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흥행한 웹툰 원작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시즌1을 재밌게 봤던 사람이기에 얼른 시즌2가 제작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캐릭터들의 아픈 과거를 보면서 함께 슬펐고 악귀를 잡으러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응원하고 카운터즈의 케미를 보며 웃었던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기에 이 드라마를 보지 않았다면 한번 봐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원작과의 싱크로율이 비슷한 드라마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에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 웹툰을 통해 원작 웹툰도 보고 넷플릭스를 이용해 드라마도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웹툰 원작 드라마로 찾아왔는데요. 툰작 드라마는 다음에 스페셜로 찾아오려고 합니다. 무슨 스페셜일까 궁금하시죠? 힌트를 드리자면 웹툰 원작이긴 하지만 여기까지. 다음에 어떤 스페셜을 들고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 밖에 벚꽃이 만개한 것 같은데 벚꽃 보지 않은 분들은 떨어지기 전에 꼭 보러 가보셨으면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